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맞설 중국의 핵심 공군 전력인 5세대 젠 20 스텔스 전투기가 추진력을 대폭 향상한 뒤 대량 생산에 돌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또 2년 내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엔진 WS-15의 결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지면서 제220의 국산 엔진 장착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SCMP에 따르면 익명의 군 소식통은 중국 최초 스텔스 전투기인 제220 개량형인 제220B가 공식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 5세대 전투기로서 명실상부한 입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 부주석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20B 스텔스 전투기 제막식 때 나왔다. 이 소식통은 8일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 다소 문제가 있었던 공중기동 민첩성을 충족시켜 마침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됐다고 전했다. 제220B는 기존에 없던 추력 편향 제어 장치를 장착해 고도 공중기동이 가능하다고 SCMP는 전했다. TVC가 장착되면 엔진 추진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항공기 제어가 가능하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이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엔진 WS-15는 좀 더 개발 시간이 필요해 제220B는 여전히 러시아산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년 정도면 WS-15의 결함도 해결이 가능해 명실상부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20은 중국의 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2011년 1월 시험 비행을 한 뒤 2016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2017년 7월 중국군 건군 90주년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후 2018년 2월부터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220의 본격 배치는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엔진 WS-15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WS-15 프로젝트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고 첫 시제품은 2004년 완성됐다. 중국은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무려 1,500억 위안을 쏟아부었지만 터빈 블레이드 관련 문제로 2015년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 양산이 늦어지고 있다. 터빈 블레이드는 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WS-15는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터빈 블레이드가 과열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터빈 블레이드는 비행기 안전과 내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중스텔스기 닮은 표적들은 근황 전한 미국 방부. 미국 국방부가 14일 첫 시험 비행 준비를 마친 무인항공기 5세대 공중 표적기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항공회사 시에라 기술 서비스가 개발한 OGTA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테스트가 수개월간 지연돼 오던 중 지난달 중순 이착륙을 포함한 24가지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달 말 유타주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첫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다. 미 국방부의 OGAT 근황 공개는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 각종 훈련과 도발을 잇따라 강행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으로선 중국의 최신 전투기에 대한 대항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여러모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탓인지 OGAT는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정두,
JE-20과 흡사하게 생겼다. JE-20이 갖춘 보조 날개가 OGAT에는 없지만 주날개와 꼬리날개의 형태, 전체적인 윤곽 등은 비슷하다. 5세대 공중 표적기 OGAT.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애초부터 OGAT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5세대 전투기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술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저공 비행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OGAT는 중국의 청두, JE-20과 러시아의 수호이 Su-57을 가상한 공중 표적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이달 말 진행될 비행 테스트에서 OGAT의 비행 특성 및 다양한 하위 시스템의 성능과 고도 및 속도를 점검하고 비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OGAT의 자세한 사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외형만으로 볼 때 기존 군사용 무인항공기와 상당히 다르다. 제트 훈련기 T-38 텔론보다 20파운드가량 더 무거우며 T-38에 적용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J-85 쌍발 엔진도 달았다. 멀티 합성 구조를 갖춘 OGAT는 엔진의 팬면을 숨기는 스니킹 흡입구를 적용하는 등 최신 스텔스 기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스텔스기 F-35 대적할 차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 중국이 JE-20 전투기의 뒤를 이을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 공개 전투기 모델과 달리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함재기에 가깝게 개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중국이 남중국 해나 대만해 협에서 본격적인 항모 운항을 개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웨이보 등에는 정체불명의 중국 전투기 비행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전투기는 꼬리 부분에 중국 국영 개발사인 중국항공산업공사의 로고를 달고 있으며 고도를 높이기 위해 F터버너를 가동하고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 후잉의 새 모델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기존에 비해 노즈 부분의 대기 속도 측정 장치가 사라졌고 조종석의 캐노피도 JE-20과 더 흡사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비행 사진을 봤을 때 항력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다. 다만 해당 기체는 스텔스기 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1970년대 소련 디자인인 WS-13 터보팬 엔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신형 비행기가 함재기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초창기 중국 군 당국은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함재기로 J-15 전투기를 배정하고 FC-31은 중국 공군 및 해외 판매용으로 생각하고 개발해왔다. 그러나 그간 에어쇼 등에서 보여준 FC-31의 성능이 경쟁 기종이라고 소개했던 미국의 F-35에 비해 인상적이지 않아 호응이 적었다. 또 J-15 전투기가 잦은 추락 사고를 겪으며 새로운 함재기 개발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FC-31은 기존 스텔스기인 JE-20보다 작고 가벼워 함재기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존 모델보다 성능 향상도 이루어졌는데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중국이 새로 개발 중인 스텔스기는 F-35보다 기능이 뛰어난 슈퍼 F-35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신형 전투기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항공모함 운용을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중국군은 이번 주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함, 산둥함 등 항공모함 2척을 모두 동원해 한반도 인근 발해만과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올해 말 정식 전투 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훈련을 통해 대만 해역이나 남중국 해에서 미국 함대를 상대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FC-31이 조기 개발될 경우 그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 최신 스텔스 전투기 개발자 미국 일원의 영감 얻어. 중국이 미국의 공군력에 맞설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삼는 젠-22, 실은 미국 전투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됐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제220을 개발한 중국 청두 항공기 설계 연구소의 수석 디자이너인 양 웨이는 최근 한 항공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제220은 공중 전투와 제트 엔진 개발 등에 있어 미국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제공권 장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스텔스 전투기 F-22, F-35에 맞설 차세대 주력 스텔스 전투기로 제220을 개발했다.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중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최신의 전투기 개발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 개발하는 또 다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31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얘기이다. 해양 해군의 야심을 실현하고자 최소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중국은 현재 항모 함재기로 제-15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15의 최대 중량은 33톤에 달해 전 세계 항모 탑재기 중 가장 무겁다는 오명을 얻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차세대 항모 탑재기를 도입할 예정인데 그 자리를 놓고 제220과 FC-31 전투기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양 웨이 수석 디자이너는 제220과 FC-31 전투기는 오랜 기간 개발돼 왔지만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제220 전투기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해 차세대 항모 탑재기로 제220을 은근히 내세우는 모습이다. 제220과 FC-31은 중국 전투기 생산의 양대 라이벌인 청두항공기공업과 선영항공기공업이 각각 개발하고 있다. 두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 웨이의 말대로 제220이 미국 전투기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FC-31은 수십 년간 중국 전투기 개발의 근간이 되어온 러시아 전투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러시아 전투기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중국 전투기들은 공중전 능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항공 전자공학이나 장착 무기 등에는 소홀했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미그-29 전투기가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인 미 F-16 전투기를 대적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전투기의 영향을 받은 제-20 전투기가 장거리 타격 능력이나 첨단 전자공학 적용, 탑재한 무기 위력 등의 측면에서 러시아 계열 전투기보다 훨씬 앞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220 전투기도 FC-31보다 훨씬 취약한 면이 하나 있으니 바로 중량 문제이다. 제220의 최대 중량은 37톤에 달하지만 FC-31의 최대 중량은 이보다 12톤이나 가벼워 가판리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매우 강력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C-31의 전체 길이가 제220보다 3m나 짧은 점도 큰 강점이다. SCMP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미 항모에 맞설 항모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는 차세대 항모 탑재기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개발자들 간 경쟁에도